예, 이 용산 시대의 상징인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약식 기자회견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출입 기자 10여 명이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인사비서관 부인 논란을 포함해서 여러 악재가 터진 뒤에 나온 조치라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일단 취임 후 5월 11일부터 11일인가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윤 대통령 총 약식 기자회견 24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이 오전에 밝힌 내용은 이거예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일단 24번을 했고, 그런데 기자단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운영 조정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 11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워낙 많은 숫자가 이 코로나에 확진됐고, 지금 지난주부터 재확산 조짐이 있어서 지금 계속 숫자가 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청와대로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로서는 이 기자단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도어 스태핑해서 질문을 하려다 보면 더 많은 이 코로나 확진 기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해서 이 도어 스태핑을 좀 중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만약에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기자단 내에 이제 간사 제도도 있고요. 또 만약에 여러 사람이 밀접해 있는 것이 이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라면 이 당번을 정하거나 아니면 순번을 좀 정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민에게 처음 선보인 용산 대통령실 이전 다음으로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어 스태핑을 이 미묘한 시점에 이렇게 중단했어야 하나. 물론 코로나라는 이 재확산 방지라는 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보였던 이 대표 상품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좀 중단하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이 기자단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도어 스태핑을 재개할지 이런 예측을 좀 할 수 있게 예고를 한다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어 스태핑 오늘 오전에 들려온 중단 소식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을 했고 즐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중단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소통에 대한 중단을 선언하신 것 같아서 코로나에 대해서 과학 방역을 하시겠다라고 후보 때부터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핑계가 아닌 정말 코로나 사유인지 이런 모든 정책과 결정을 하실 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주시길 기대한다. 박성민 비서관님, 사실 도어 스태핑이 특유의 직설화법도 소통 많이 된다,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다만 부처 혹은 본인도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 때문에 여러 논란도 있었다 얘기를 좀 했는데, 아까 신영 대변인 말처럼 뭔가 그만둔 잠정적으로 중단한 이유가 좀 석연치 않다라고 본인도 판단하세요? 예,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당에서도 대변인 브리핑이라든지 여러 언론과의 소통의 계기가 있는데, 코로나 때 어떻게 운영을 했냐 보면은 풀기자단이라고 해서 모임을 구성해가지고 몇 명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통의 맥은 끊기지 않게 하는 수단이 충분히 대안으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눈여겨봤는데, 하나는 일단 중단을 하고 방식은 추후에 고민해보겠다라고 한 점과,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까지도 이제 서면으로 대부분 다 대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언론과의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코로나를 이유로 전면 중단을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된 채로 계속 본인의 의견을 실수로 남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것도 사실 도어 스태핑에서 나왔던 윤 대통령의 발언들이 소통하는 척만 했던 것이지 진정한 소통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이 결과물을 통해서 지금 조금 시행을 해봤는데 도어 스태핑의 결과는 결국 국민들께 안겨드린 실망감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겁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네, 저는 좀 반론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 도어 스태핑이 왜 그러면은 도입이 됐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국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도어 스태핑은 대통령실의 이전과 더불어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것을 잠정 중단했느냐? 도어 스태핑의 긍정적인 기능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횟수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이지 무슨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현혹해 하고 그냥 중단한 거다. 쇼다.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방식에도 변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과 대통령에 대한 역할 분담도 필요한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를 방식을 생각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기자회견 횟수가 급격히 적었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있습니다만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차원이지 뭐 좀 재정비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셨거든요. 예. 네, 저도 반론을 좀 드리자면 예. 일단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윤석열 정부가. 그럼 그동안 도어 스태핑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그것이 과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민감한 논란에 대해서 솔직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저는 기억나는 것이 없고, 결국에는 항상 담당자에게 물어보라거나 아니면 전 정권의 탓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천하기 급급했던 변명이었던 것이지 예. 그것이 과연 소통이었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자회견 횟수의 논란을 떠나서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했던 당시에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면서 예. 그래도 대통령의 철학과 솔직한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풀어냈던 소통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 도어 스태핑은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나 예. 과연 그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알찼느냐, 저는 이거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성민 비서관님 말씀은 본인이 청와대 근무했을 때 경험도 그렇고 횟수가 적어서 그렇지 뭔가 질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통 방법이 우수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냥 짧게 한 말씀만 드리죠. 예. 아예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도 호평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시간을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의견이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편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좀 제3자적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면 예. 과거의 대통령의 말씀, 대통령의 생각 이걸 알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현안에 대해서 짧지만 한두 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선하게 반응을 했고, 예. 물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논란 자체는 논란이 됐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민의 어떤 언론 소통의 채널이 닫히는 것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 조수진 의원 얘기처럼 도어 스태핑의 어떤 형식과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제된 방식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 최소한 언제부터는 어떤 형식으로 재개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국민에게 좀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 세운 말씀 잘 들었어요. 유현정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실은 애착이 강하다라고 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통을 즐기시는 분이다. 최근에 순방 때도 뭐 갈 때 올 때 다 기내에서 간담회 하지 않았냐.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할 것 같긴 한데 그 시점이 좀 중요하겠네요. 일단 저도 그래서 의문이 나서 오늘 대통령실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고위 관계자들 말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좀 오해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 지금 대통령실 기자단에 코로나가 굉장히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같이 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대요. 예. 어제마다 11명이 지금 코로나 감염이 돼서 이 풀 기자단을 원래 하기로 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근데 풀 기자단도 누가 걸리는지 확실히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기자단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대변인이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이걸 지금 잘못 발표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어 스태핑 안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풀기자단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 근접해서 취재하는 기자단이 그런 지금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풀 기자단으로 해서라도 대통령과 도어 스태핑 하자라고 됐는데 아침 들어서 이 검사를 해보니까 더 많은 지금 기자들이 이게 확산이 돼서 예. 자칫하다가 왜냐하면 지금 한근무를 쓰잖아요. 이 대통령이 한근무를 쓰는데 전문가가 잘못하면 이거 코호트 격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 대통령실 전체를.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안 되겠다. 급히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어 스태핑이 무슨 뭐 이 도어 스태핑을 문제 때문에 지금 중단한 게 아니라 악재 이런 거랑 그렇죠. 지지율과 이 상관없단 말씀이죠. 코로나 이 예. 대통령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고 그럽니다.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어제 과정들을 등등을 보면 그래서 기자단이 일차적으로 너무 확산되기 때문에 서면 브리핑을 하게 된 것도 지금 누가 걸린지 모르는데요. 지금 매일 아침에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다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 다시 재개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도어 스태핑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단한다? 이건 상당히 오해고 예.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이걸 하는 바람에 이게 확산이 되는 바람에 오후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공개를 했는데 실상 공개를 보니까 지금 기자단의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빨리 확산이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뭐 내부 취재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분의 이 도어 스태핑 관련 논평들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심상치 않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새롭게 집계된 수치가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리얼미터, 윤 대통령 부정평가 57, 긍정평가 37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긍정평가가 34.5%, 잘못하고 있다가 60%를 넘었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꼭 이준석 대표 건 말고도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초반 이 지지율도 관련이 뭐 적지 않게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49%로 당선이 됐는데 만약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30% 후반대면 대략 윤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 한 10% 정도가 윤 대통령 이제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단순 비교가 나왔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걸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우선 의원총회에서는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임기 초반이란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퍼펙트 스톰에 휩싸였다. 이런 대내외적인 어떤 환경이 좋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위기 탈출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라든지 또 발언의 어떤 조금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예. 아니면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게끔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노력 이것이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워낙 초반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위기에서 답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딱 하나만 꼽자면 인사 문제가 제일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반에 동력을 조금 힘을 못 받는 게요? 그것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그만큼의 기대가 컸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고요. 예. 바로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가 다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저부터가 반성합니다. 뭐 이 부분도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좀 수치적으로 뭐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전 정권에서는 취임 1년 10개월 만에 혹은 취임 2년 5개월 만에 40%가 무너졌는데 취임 2달 만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최근 지지율 관련해서 이런 조언을 좀 했더라고요. 대통령의 발언, 행보 태도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프로답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이 분석 박성민 비서관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뭐 의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 두 번째 대통령이 프로답지 못해서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부분은 사실 도어 스태핑을 급하게 중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의심을 들게 했던 이유 중에 사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발언들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문제. 그것이 예.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불안감이 들게 하기에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른 두 가지 이유를 좀 더 꼽아보자면 인사 문제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지인 논란, 그러니까 비선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고안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특히 이번에 순방에 다녀와서도 순방의 결과물이 과연 얼마나 선명했는가의 문제도 있지만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일정 기획에 민간인이 참여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마치 국정 운영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고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국민들께서는 예.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이런 수치의 폭락이라든지 예.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여러 비판에 대통령실이 과연 눈과 귀를 열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보게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으로 출근길 인터뷰를 당분간 안 하겠다 뭐 여러 해석도 좀 나왔고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대통령실의 얘기도 있고 이쪽 저쪽 얘기를 좀 잘 들어봤는데요.